의정부시가 지난 3월 초등학교 통학로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니 불법 주차는 여전했습니다. 포천시의 한 돼지 농장 분뇨 저장통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좁은 통 안에서 작업하다 가스 중독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 한 동에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넣어 공급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이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내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오래된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지난 3월 이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통학로 불법 주차는 사라졌을까요? 부족한 시민의식 그리고 행정의 부실한 관리 모두 아쉽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차 문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큰 차 뒤에 있다 튀어나올 경우 마주오는 차와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3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학교 바로 옆 골목길에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여전한 상황. 주차 구획선만 지어졌을 뿐 기자가 현장에 갔던 석 달 전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를 대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버젓이 불법 주차하고 있습니다. 별명은 제각각입니다. 방학 기간이라 그 잠깐 대고 일하느라고. 네, 알긴 아는데요. 어디다 댈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의정부시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현장 확인해보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저 업무가 많이 바빠서 현장 나갈 시간이 안 돼서. 취재가 시작되자 의정부시는 이 지역에 주차 단속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던 김민식 군. 불법 주차된 차량만 없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경기도 설문조사에선 도민 상당수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시의 한 돼지 농장 분뇨 저장통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지난 7일 낮 12시 40분쯤 이동면의 한 돈사 분뇨 저장통 안에서 60대 A씨와 아들 20대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일하던 A씨의 동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약 1.8m 깊이의 분뇨 저장통 청소를 위해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이들을 발견했을 당시 외상은 없었고 현장에서는 황화수소 가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깊고 좁은 통 안에서 작업하다 가스 중독으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또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 추진되는데요.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경기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10만여 명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말까지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712억 원을 투자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에 나섰습니다.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에 512억 원,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176억 원, 학교 주변 유해 요소 제거에 24억 원이 투자됩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2,563건에서 2016년 2,881건, 2018년 2,83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기지촌 여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기지촌 여성에 대한 피해 규모와 객관적 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과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의료 급여 간병인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버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시와 반월 단지 내 금속 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10곳, 폐수 무단 유출 7곳,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5곳 등이었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곳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조업 정지와 사업 중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가능하며 11일부터 15일까지는 마스크 오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해야 합니다. 또 16일부터 최종 마감되는 7월 말까지는 가구 수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선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인은 1,120만여 명이며 신청률은 85%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논의를 이어가던 중 사회주택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재만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네, 이 사회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이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사회주택의 도입 필요성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동안 주택을 공급하는 물량 중심으로 공급자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자들도 주택에 대한 삶의 공간으로 여기기보다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비용 증가하고 공동체를 해체되는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 문화를 바꾸고 부담 가능하면서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주택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이 임대와 분양과 관련된 물량이 함께 공급이 되면서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서 좀 논란이 됐던 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그렇죠. 고민이 많았죠. 기존의 주택 공급은 소득으로 이렇게 입주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소득계층에 따라 평균을 심화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또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공동임대 주택은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소득 계층별 차별 또한 분명히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주거 복지를 지향하여 다양한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기도에 맞는 사회주택이 활성화되면은 도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져서 주민 갈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부분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또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경기도 사회주택은 입주자의 거주권을 확보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 통합 실현을
하고 그 지역 연계 등으로 사회적 그 편익을 제공할 때 공공 지원할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당기고자 했던 그 재정적인 그 부분은 이와 같은 주택 공공성을 강화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제한된 것인데,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게 또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른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회주택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인데 앞으로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뿐 아니라 우리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이 활성화되면 도민들의 적정한 주거 비용으로 다양성이 꼽히는 공동체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의 작은 시작이 소유의 대상인 주택에서 거주의 공간이 주택으로 인식이 바뀌는 주거 문화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이 새로운 주거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민간 체육회장으로서 선출되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양 어깨가 무겁습니다. 포천시 체육의 초석을 쌓아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우리 포천시 체육회를 위해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체육인들의 말을 경청하여 상호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포천시 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포천시 체육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 전지훈련과 각종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하여 엘리트 체육의 발전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 상태로 상반기에는 개최가 어려웠던 대회를 코로나19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며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포천시 체육회, 한국스포츠경제, 평강한의원과 주최 주관하는 평화유소년 바둑축제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댄스 스포츠 경영대회 및 하반기 개최될 거북이 마라톤 대회, 전국 탁구 대회, 전국 게이트볼 대회, 트레킹 대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민의 날 체육 행사가 있어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대회를 잘 준비하여 개최 및 출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체육회는 스포츠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체육을 통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소년 체육 육성에 혼신을 다할 것이며 종목별 활성화를 통해 클럽의 확대를 꾀하고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며 체육인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내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9,868톤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오래된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